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5월 16일 저녁 8시쯤 됐네요. 금요일 날 그 미국장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좀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지만 지수로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즘은 아시아 시장이 뭐라고 할까 앞서가는 분위기 그런 모양새를 띱니다, 사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상승을 했고, 금요일 날 미국 장이 상승을 했고, 이렇게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수는 뭐, 그닥 재미가 없고, 현재 뭐, 코스피는 2600 아래, 그다음에 코스닥은 856.25인데, 아무튼, 실적 시즌 분기 보고서가 이번 주에 다 마감이 되는 관계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도 역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에서는 뭐 최근 중국이 그나마 조금 괜찮았는데 상하이도 이제 봉쇄가 차츰 뭐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조금 중국 좀 조정을 좀 받았고 홍콩은 뭐 강보합 정도 중국 본토는 약보합 정도 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것 같고 유럽은 지금 뭐 약보합 정도로 시작되는 것 같고요. 미국 선물도 지금 약보합으로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지수 때는 그렇고, 어쨌든 뭐, 원달러 환율도 뭐 거의 뭐 내려간 게 없고, WTI도 뭐 내려간 게 없네요. 110불대에서 뭐 그렇고. 그래서 지수는 재미없고, 예, 그럼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오늘 뭐 실적 발표한 것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알아볼 거는 LX 세미콘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LX 세미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X 세미콘이 지금 16만 8,800원을 작년 12월 30일 날 찍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조정을 받아 11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5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2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12만 3,300원이 오늘 종가인데 지금 RSI가 30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30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매수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받을 때 LX세미코는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일단 인포스닥에 이 공시가 왜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인포스닥에서 정리한 그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1분기 매출이 5,850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44% 증가했습니다. 44%. 영업이익은 1279억이로 592억 대비 115%. 그 다음에 순이익은 972억으로 508억 대비 91.38%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4분기에 비교해서도 증가를 했죠. 지금 뭐 이게 P니까 확정이네요. 잠정에 있죠. 포텐셜 잠정. 근데 매출액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400억 넘게 증가했죠. 400억 넘게. 보통 이런 IT 기업들이 4분기에 비용을 일회성으로 많이 떨어서 그런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순이익도 감소하고 3분기가 가장 좋았는데 그 3분기보다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지고 순이익도 조금 떨어지네요. 그러나 매출액은 4분기보다 더 늘어났고 3분기보다 더 늘어났고 매출액은 최고 분기 최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2조 5,49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825억, 당기순이익은 3,885억. 엄청나죠? 예, 예. 영업이익률이 한 19%대네요. 19%대고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PER 밸류에이션 6.82. IT 치고는 6.8이면 정말 싼 거 아닌가요? 한 10배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형주라는 걸 감안해서라도 6.82배는 너무 싼 게 아닌가? 에렉세미콘.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33.75%. 예. 12만 4,300원 전일 종가에서 뭐 시가총액이 2조 217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일단 뭐 포워드 PER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포워드 PER이 4.9, 5배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5배로. 지금 6.8인데 5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지금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충분히 지금 RSI가 30에 걸쳐 있는 정도니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뭐 구 이름은 실리콘웍스죠. 실리콘웍스. LX 그룹의 완전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가 20만 7,250원인데 지금 12만 3,300원이니까 뭐 16만 원 정도만 가더라도 아니 직전 최고치가 16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17만만 가더라도 충분히 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시스템 IC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력 제품은 드라이버 IC, T콘, PMIC이며 모바일향 POLED DDI, 터치 컨트롤러 등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 중에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핵심 부품을 토탈 소스로 제공한 물론 수입 의존도 높은 제품들을 국산화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실적은 좀 전에 살펴봤죠. 살펴봤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배당을 작년에 5,400원을 줬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 20년도에 1,350원 줬고 19년도에 830원. 작년에 5,400원을 줬어요, 배당. 배당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이런 대형주인데 3.23% 정도 나온다는 거는 엄청 매력적이네요, LX세미콘. 충분히 사볼 만하다, LX세미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한 실적을 토대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사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21.86% 나왔습니다. 22년도 예상치가 한 19%의 영업이익률이고 20년도에 20.64%인데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뭐 21년도 대비해서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가 12만 3,300원으로 계산할 때 시가총액이 2조 53억 8,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PR이 5.16배밖에 안 나옵니다. 포워드 PER이 5.16배. 5.16배. 아까는 4.98인가 그 정도 나왔죠. 그리고 PSR이 0.79. 정말 싸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뭐 유보율이 9,741%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죠. 배당금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5,400원. 주당 5,400원이면 엄청납니다. 어쨌든 LX 세미콘이 실적도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배당이 지금 몇 배 줬죠? 엄청나게 많이 줬네요. 예, 어쨌든 영업이익률도 이전 과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대가 되는 회사가 아닌가. 시세 차익도 있지만 배당으로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회사로 보입니다. LX세미콘. 두 번째로 알아볼 기업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도 뭐 제가 여러 번 LX세미콘도 여러 번 인탑스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탑스가 주가가 44,300원 올해 4월 20일 날 찍었죠. 어쨌든 SD바이오 센스라는 진단 키트의 그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SD바이오센스가 진단키트로 매출액이 실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기타 뭐 원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지만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인탑스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투자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뭐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오늘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가는 400원 내린 4만 원으로 종가가 나왔는데 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4,215억입니다. 전년 동기 2,811억 대비해서 46.81%, 영업이익은 754억으로 287억 정도 했던 작년 대비해서 162.76%, 순이익은 626억, 278억인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4%, 125% 정도 성장을 했네요. 실적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탑스 같은 경우에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PR이 한 9.24배, 포워드 PR이 뭐 7배 정도로 떨어집니다. 너무 싼 거 아닙니까? LX세미콘도 그렇지만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탑스.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주가가 최고가 44,000원인데 거기에 뭐 얼마 조정받은 게 얼마 안 되지만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이 회사도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금도 노려볼 만한 배당 수익도 노려볼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21%나 있네요. 21% 있고 전일 종가 44,000원 대비해서 6,949억의 시가총액이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이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1조 3,385, 영업이익이 1,404억, 예. 순이익이 1,110억이네요. 예. 이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787억인데 4천억 넘게 나왔잖아요. 실적이 4천억 넘게. 4,215억인데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스 프라이즈죠. 영업이익도 568억이 예상치였는데 754억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대네요. 10%대. 조금 뭐 계속적으로 조금 개선되고 있고 유보율도 뭐 6,300% 정도 쌓여 있죠. 작년 말 기준 6,300%. 예, 부채 비율도 워낙 작고. 그리고 이 회사가 배당금도 꾸준히 줍니다. 분기 배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배당금 470원 줬네요. 470원. 그리고 직전 20년에 250원 대비해서 뭐 거의 뭐 두 배 가까우고 오늘 올해는 500원이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LX세미콘도 매력적이지만 인탑스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LX세미콘이 자리상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차트상 자리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인탑스 휴대폰 케이스 원래 만들던 회사이지만 그 외에 다른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내외장 부품도 있고 뭐 냉장고 세탁 뭐 가전제품 케이스 그리고 SD 바이오센스의 이제 그 진단 키트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다고 했죠. 그 영향으로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탑스도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좀 전에 그 실적하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18% 나왔어요. 22년도 예상은 이렇게 해서 한 10.5% 나오는데 1분기에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18% 정도 나왔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숫자가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인탑스 이 정도면은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뭐, 예, 오늘 좀 떨어졌죠. 예, 포워드 PR이 6.2배, PSR이 0.51배입니다.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지분이 아까 몇 프로였죠? 외국인 지분이 21% 정도였나요? 예, 21% 정도 되네요. 21% 정도 되니까 상당히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유보율도 아까 뭐 상당히 높았죠. 배당금도 좋고 올해도 배당 좀 기대가 될 만하고요. 인탑스도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다. 그러나 자리가 조금 뭐 상대적으로 좀 높지만은 그래도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서 저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올해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단 키트가 조금 감소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정 받을 때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탑스는 어느 정도 지금 4만 원이니까 주가가 그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다. 밸류에이션은 낮은데 어쨌든 아까 그 뭐 포워드 PER이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나오는데 여기 6.2배니까요. 뭐 이 정도면 싼 거죠. 절대적 뭐 PER을 보더라도 싼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보통 10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분위기 좋다고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5만 원도 갈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장 분위기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근데 만약에 장이 분위기가 바뀐다 이런 종목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LX세미콘하고 인탑스 두 종목에 대해 실적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넥스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틴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넥슨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넥스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162억 7,100만 원, 전년 동기 101억 6,100만 원 대비해서 60%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3억 7,200만 원, 전년 동기 25억 8,600만 원 대비해서 146.4% 증가. 순이익은 54억 3,200만 원인데 즉 전년 동기 21억 8,700만 원 대비해서 148.36% 증가했다라는 실적을 상당히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한 40%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이 회사가 거의 7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받아서 좀 내려왔다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상승을 해서 68,4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때 조정받을 때 RSI가 3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30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지분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라고 할까? KLA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 KLA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국산화해서 지금 중화권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다가 어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성장을 계속할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 그래서 주가도 그에 따라 답을 할 것이다. 근데 뭐 지금 자리도 사실 뭐 많이 올랐죠. 사실 많이 오른 거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PR을 보시면은 그건 낮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낮지는 않은데 지금 35.76배로 나오죠. 포워드 PR은 14.83배로 떨어지지만 낮지 않은 PR이지만 그만큼 좋게 본다라는 거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 장비 국산화,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14.82 이런 시가총액이 6,536억 많이 증가했죠. 예, 이런 회사가 외국인 지분도 상당히 꽤 많습니다. 14%.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 이상 가지고 있는 모건 스탠리가 5.08% 가지고 있죠. 모건 스탠리. 대주주가 APS 홀딩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적 예상, 목표 주가 93,000원입니다. 93,000원. 예, 9만 원만 가도 좋겠네요. 예, 일단은 8만 원 넘어야 되겠죠. 최고치를 갈아치워야죠. 동사는 전공용 반도체 소재 회로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소 패턴.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다뤘던 종목 같은데요. 넥스틴. 예. 어쨌든 여기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K레이사 장비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 및 해외 메모리 소재 업체 비밀. 근데 이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다크필드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은 반값입니다. KLA와 비교해서 가격은 반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에서는 미국산 장비를 못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매출이 상당히 꽤 많고 수주 잔고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천억이 넘는다고 하죠. 천억이 넘으니까 지금 1분기 매출액이 168억 찍혔는데 수주 잔고가 천억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이제 예상이 천억이 넘을 거라고 보통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22년도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1092억, 영업이익이 475억, 당기순이익이 372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43.5% 나옵니다. 43.5%.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이 영업이익률 한 50%, 4, 50% 되는데, 이런 장비 회사가 영업이익률을 43.5% 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마진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상치가 181억 69억 54억인데 예상치보다는 좀 안 나왔네요. 181억인데 162억이고 69 영업이익은 69억인데 63억 그리고 순이익은 거의 맞아 떨어졌네. 그 컨센 하에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올랐습니다. 예, 주가는 올랐습니다. 예, 어쨌든 이 회사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그리고 작년 처음으로 배당을 500원 했습니다. 500원. 올해도 배당 500원이면은 이 정도 회사의 배당을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당을 벌써 500원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회사입니다. 넥스틴.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시고 넥스틴의 밸류에이션을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8,400원으로 했을 때 PER이 포워드 PER이 17.8배 정도, PSR이 6.06배. 이게 낮진 않지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PER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고, 예, 그러니까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다 성장했다라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성장하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더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회사 아닌가요? 점점 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넥스틴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저에게는 거의 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넥스틴. 그 다음으로는 HFR, 코스모화학, DB하이텍 이 세 개 정도의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이 3,95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이 1,815억,
200% 성장했습니다. 200%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1586억으로 232% 성장했네요. 232%.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DB하이텍. 예, 8인치 파운드리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렸다고 하죠. TSMC도 올렸고.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쇼티지 때문에. 어쨌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뭐 공급은 딸리고 있고 수요는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출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2.74% 올라서 71,300원이 종가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85,400원을 넘어가야 된다. 10만 원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입니다. DB하이텍은 반도체 쇼티지가 아직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발표하는 실적이 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 정도지 분위기만 좋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 전고점 85,400원도 깨고 날아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도 한번 볼까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 1조 5,735억, 영업이익은 6,386억, 예, 당기순이익도 5,083억이네요.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예,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보다 1분기가 3,736억 예상치인데 3,950억 나왔고 영업이익 1,504억인데 1,815억 나왔고 순이익이 1,083억인데 지금 1,586억 나왔으니까 어닝스 프라이즈죠. 어닝스 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그리고 현재 PER이 9.75, 포워드 PER은 5.6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 회사들은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22.21%, 3조가 넘네요. 시가총액이 3조가 넘고,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또 뭐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 기대가 됩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목표 주가 11만 400원, 예, 11만 400원.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디스플레이 구동, 센서 IC, 이 자사제품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있고, 어쨌든, 지분 평가와 관련해 지분법 이익 증가 관계기업, 어쩌고저쩌고, 영업수지도 크게 PMIC, 비메모리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방 업체들 8인치 파운드리 물량 선제적 확보에 전쟁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무튼 좀 전에 실적도 살펴보았고, 유보율, 예. 근데 배당금도 있고, 유보율은 뭐 높진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뭐 40%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다고 보여집니다. DB하이텍도 올해 기대해볼 만하고, 배당금도 작년에는 450원, 올해는 한 5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500원 이상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R이 6배로 떨어지니까요. 어쨌든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DB하이텍이요. 지금 LX세미콘, 그 다음에 인탑스, 넥스틴, DB하이텍 이렇게 했는데 넥스틴도 영업이익률 높고 인탑스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DB하이텍 실적을 한번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지금 실적 발표한 걸 제가 볼 때 1분기 영업이익률이 46% 나왔습니다. 46%.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종가 71,300원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3조 1,656억 정도 되고 포워드 PER이 6.23배, PSR이 2배 정도 되니까 외인 지분율이 조금 줄긴 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한 DB하이텍입니다. 배당금도 기대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세 차익도 기대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의 실적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게 LX세미콘, 인탑스, 넥스틴, DB하이텍까지 알아봤는데 코스모화학하고 5G로 대표되는 HFR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G 코스모화학부터 볼까요?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이 이제 뭐라고 할까? 2차전지 재활용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코스모 신소재를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폐배터리 사업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리튬 강산을 뭐 관련된 뉴스도 한번 나왔죠. 호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한 1,500 정도 나왔죠. 1,499억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영업이익은 124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 47.8%, 그다음에 순이익은 115억 6,400억으로 31.23%.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뭐 퍼센테이지는 더 높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낮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성장하고 있다.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관련된 거, 리튬 강산, 미국의 그 텍사스에 있는 리튬 강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 코스모화학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망간, 코발트 이런 코발트인가요? 코발트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코스모화학도 아주 좋게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19,000원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내려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정 시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30 위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조정 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화학은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분할 매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차 전지는 뭐 앞으로 뭐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진행하면서 부침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다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PER이 40.69배 상당히 높죠.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지만 그만큼 또 성장성이 있다. 외국인 지분은 1.72%.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전일 종가 했을 때 4,970억 정도 나오네요. 4,970억. 상장 예정 포함해서 4,970원이고 지금은 4,430억 정도 나오네요.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 낮네요. 1.1%대. 코스모 앤컴퍼니가 지금 뭐 27.11%로 가지고 있는 대주주고 보시면은 뭐 여기 이산화 티타늄, 뭐 배수 처리제 등을 제조 판매 종속 기업으로는 기능식필름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게 있다.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이고 코스모 촉매, 코스모 에코캠이 있다. 뭐 이렇게 주죠. 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실적을 한번 보시면 예상치가 안 나오네요. 예상치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어 영업이익률이 좀 낮네요. 2차 전지는 다 영업이익률이 낮네요. 예.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게 조금 한데 어쨌든 지금은 한참 뭐 투자를 많이 하는 단계니까 전부 다뭐 완성셀 업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주라든가 2차 전지 소재주라든가 전부 다 증설을 하고 있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나면은 고정비가 감소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주가가 이런 2차전지 관련주는 꾸준히 사모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22년도 예상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직전 4개분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늘 종가 16,300원, 그 다음에 직전 4개분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15배, 15.26배였고 PSR은 0.77배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실적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뭐 4분기보다는 못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고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분기별 최고치. 매출액은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거 지금 19,000원도 넘었었잖아요. 차트 아까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RSI도 낮고 19,000 넘게 갔고 그 전에는 뭐 22,600원까지 갔으니까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기대가 되고 코스모 화학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5G를 대변하는 HFR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 미국의 통신사 중에 4인가요? DC 네트워크의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와서 잠깐 5G가 좀 갔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5G 종목은 뭐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전에
4분기, 3분기부터 HFR은 실적이 좋았죠. 그리고 뭐 솔리드라든가 이노와이어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실적이 좋았는데 RFAC는 실적이 그닥 뭐 1분기 별로 좋지는 않았고 KMW도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게 발표된 HF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 직전 분기보다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50원 찍고 내려가서 3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4,850원으로 오늘 끝났는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주 공시도 떠 있네요. 수주 공시도 떠 있고 지금 실적을 보겠습니다. 1분기에 45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2억 7천만 원, 순이익은 45억 정도 되는데, 흑자전은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직전 분기랑 3분기, 작년 3분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표를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FR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가 작년 3분기, 4분기보다는 훨씬 못한 실적을 발표해서 약간 실망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의 버라이즌 외 DC 네트워크에 대한 5G 장비, 5G, 6G 뭐 이런 거 관련된 장비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5G 종목 중에서도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뭐 특히 KMW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뭐 KMW도 1분기는 적자 지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조선주처럼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 못하느냐 그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HFR은 약간 뭐 실망스럽네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좀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11.6%. 22년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적 대비해서 PER이, 포워드 PER이 12.34배, PSR은 1.42배 정도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전 분기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죠.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3만 원대 초반에 오면은 충분히 좀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FR까지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6개 종목의 실적을 살펴보았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뭐 조선가가 최고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조선 후판 가격하고 철강 회사와 후판 가격 인상하는 걸로 뭐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조선가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조선주는 지금도 오늘 보면 장부지가 안 좋아서 조선주가 조정을 받는데 조선주는 조정 받을 때마다 계속 사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운주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4월 국내 자동차 수출이 한 달 만에 반등해. 그러니까 자동차, 해운, 조선, 뭐 이런 종목,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대한항공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사실 주가는 그렇게 생각만큼 가진 않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그리고 유통주라든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 영화, 극장, 컨텐츠, 특히 영화 관련돼서 지금 뭐 극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음식이 지식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개봉 대기작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극장 같은 관련주들은 좀 올랐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개봉 예정인 영화가 많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 극장 같은 관련주는 지금쯤 해서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뭐 비료, 사료, 밀가루, 음식료, 뭐 그다음에 수산 뭐 이런 관련된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그런 거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를 보면요. 뭐 팜스토리라든가 농업 관련된 것도 있고 에코바이오가 뭐 뉴스가 하나 났던데 바이오황 국내 유일 바이오황 친환경 비료 기대감 예 이런 것도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런 거고
에거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에거플레이션. 그다음에 태경 케미칼 같은 것도 눈에 띄네요. 이제 그 콜드 체인 뭐 그런 것도 있고 텐큐하면 이제 드라이 아이스 뭐 여름이 다가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비도 이제 비료 관련된 회사죠. 한탑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사조동하면 이게 이제 수산물 관련된 거. 어 동우 팜투 테이블 뭐 이런 것도 다 수산물 관련. 그다음에 넥스틴 바이오가 제가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그 EV 첨단 소재와 같이 말씀드린 주가는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많이 엄청 떨어졌죠. 대한제품 밀가루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마니커는 이제 치킨, 닭 관련된 우성도 이제 뭐 음식료 이제 뭐라고 할까, 뭐, 음료 같은 것들 공급하는 업체, 예, 그런 종목들이 지금 거의 뭐, 흔히들 우리가 많이 보는 대형주 중에서는 뭐 이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 예. 그런 장입니다. 요즘은 그런 장. 예. 그 다음에 우주 일렉트로가 눈에 띄고, 나이백이 좀 눈에 띄고, 이게, 나이백 같은 경우에 또 뭐, TNR 바이오팹,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그, 이식, 골, 골 이식제? 뭐, 이런 것들의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나이백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분기 매출이 203, 실적 발표한 거 볼까요? 나이백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어, 골 이식제, 뭐, 이런 거가, 잘 팔렸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서의 매출도 확대될 거다. 여기 보면 골 재생 바이오 소재, 예, 나이백이 오늘 좀 세게 갔던 것 같습니다. TNR 바이오팹도 그런 회사하고요. 어,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는 재미없지만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들 조정받을 때 충분히 사모아가서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뭐 이렇게 악재가 계속된다 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뭐 금리라든가 양적 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잦아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건 잦아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뭔가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뭐 특별한 뭐 큰 악재가 아닌 이상은 점점 더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호재에 민감해지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충분히 사모아 간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LNF도 오늘 23만 5,400원까지 갔고 2차 전지주들도 여전히 탄탄합니다. 예, 탄탄합니다.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작년 말에 보면 2차 전지주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뭐 현대에너지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예.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시면서 종목을 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성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후성까지 한번 볼까요? 후성이 1585억인데 632억 때문에 150% 증가했네요. 흑자 전환. 영업이익이 523억, 순이익이 476억. 예, 엄청 잘 나왔습니다. 후성도 기대해 볼 만하죠. 26,6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24,000원 조건인데 후성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 지금 뭐 PR이 79배로 나오네요. 근데 포워드 PR은 14배로 떨어지고 외국인 지분율 6.1, 시가총액 한 1조 7,800억 정도 되고 그 외 실적을 한번 예상 실적이 배네요. 작년보다 매출은 배, 영업이익은 뭐 3배가 넘습니다. 3배 정도? 3배 정도 갈 것 같고 순이익은 뭐 한 4배 정도네요. 순이익은 4배 정도 가니까 영업이익률도 26%. 후성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충분히 지금도 사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오늘 RSI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주가가 뭐 1150원 올랐는데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후성까지 오늘 7개 종목 총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해외 증시 마지막으로 또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좀 조정받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 선물도 그렇고
카누가 지금 뭐 애플에 다시 뭐 인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카누가 초반에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하더니 지금 좀 조정받는 거, 아니 저기 급등세가 조금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저녁 잘 보내시고요. 루나 사태 관련해서 코인은 당분간은 크게 모멘텀이 없어서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2.0의 연말 정도 가서야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이제 패시브 인컴으로 할 수 있는 M2E에 대해 좀 집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긴 한데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네, 남은 저녁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